네, 카툰 칼리지 생물학 신완전 정복 4장 생명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유에너지와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제 세포는 커다란 분자를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천천히 그 커다란 분자를 천천히 부숴나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아주 계획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합성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천천히 분해하지 않고 뭐 글루코스 한 분자를 갑자기 분해하면은 물론 이게 다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겠지만 순식간에 이게 다 열과 빛의 형태로 발산이 되면 우리 세포가 이용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것들을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분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저장해뒀다 쓸 수 있는 ATP 같은 형태로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부터 배울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와 TCA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기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포에서 유기분자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알아볼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르부산을 만들고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인 해당 작용, 영어로는 글라이콜라이시스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죠? 해당 작용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어요? 여기 수강생분께서 재밌는 코멘트를 하시는데 당분 중에는 프럭토즈, 과당도 있고 젖당, 락토즈도 있고 설탕, 수크로즈도 있는데 하필이면 항상 포도당이 모든 당 대서 과정의 중심에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사실 락토즈나 수크로즈 같은 경우는 이당류죠. 락토즈는 단당류인 글루코즈와 갈락토즈가 결합하신 것이고 수크로즈, 설탕은 글루코즈와 과당인 프럭토즈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젖당과 하고 설탕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단당류로 분해돼서 나중에 대사될 것이고 단당류는 프럭토즈도 있고 갈락토즈도 있고 글루코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글루코즈와 유사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탄소에 결합한 OH와 H그룹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알로우즈, 만노우즈, 귤로우즈, 아이도우즈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필 글루코즈가 메인 탄수화물이 돼서 거기서 무슨 대사 과정이 시작할까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세포 안에는 포도당 외에도 다양한 당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포도당이 해당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 중간산물로 전환되어서 분해되게 되죠. 또한 남아도는 당분은 역시 대세당분인 대세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쭉 연결되어서 글리코겐이나 전분으로, 동물의 경우엔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게 되고 식물의 경우는 전분, 스타치로 저장되게 되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모든 당분 대사 과정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혈액에 녹아 공급되는 당분도 혈당도 포도당이고 뇌는 오직 글루코즈,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애초에 진화 초기 과정에서 선택을 받은 거죠. 모든 생물들의 근원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당이 되더라고요. 그죠? 포도당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굴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굴릴 수도 있죠. 고리형, 쭉 뻗은 형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고리형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이쪽으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는 육탄당이고 포도당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라고 불러요. 포도당 같은 육탄당이 두 개 붙으면 아까 수크로우즈나 락토우즈 같은 이당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쪼개져서 탄소 6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로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포도당을 탄소 6개,
탄소 하나짜리 6개를 완전히 쪼개버리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TCA 회로나 전자전달기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세포질에서는 해당 작용밖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서는 이 반응밖에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이용 못하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토콘드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2개로 쪼개지는 과정이 해당 작용인데 이 작용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로 쪼개지죠. 포도당은 탄소 6개니까 3개짜리 2개로 쪼개지겠죠. 이 와중에 ATP 2개가 합성되고 NADH라는 환원된 조효소도 역시 2개가 생성돼요. 자, ATP는 직접 모든 세포 내 생화 반응에서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면은 NADH는 일종의 약속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존재예요. 얘는 현금으로 바꾸려면은 여기 약속 어음이라고 썼죠. 현금으로 바꾸려면은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당 작용이면 결국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으로 쪼개지면서 현금인 ATP 2개와 약소고음인 NADH 2개를 만드는 과정이지요.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피루부산 2개로 쪼갠 와중에 ATP는 오직 2개만 생겨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해당 작용은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첫 단계는 투자 과정이에요.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뽑아먹기 위해서 그냥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어디에다가 뭐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은 뭔가 거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공짜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심보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포도당에다 일단 우리가 ATP 에너지를 투자를 해요. 그렇죠? 투자의 규제 미스터 버핏. ATP 2개를 투자해서 다음 단계에서 ATP를 4개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포도당 하나를 분해해서 해당 작용에서 분해해서 피루부산 2개로 만들면 ATP 2개가 생긴다고 했죠. 실제로는 4개가 생기는데 투자할 때 2개를 썼기 때문에 알짜로는 4개 빼기 2개에서 2개예요. 자, 그래서 포도당 하나당 ATP 2개를 일단 투자하는 게 첫 번째 투자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포도당에 ATP 1개를 투자해서 ATP를 가수 분해해서 이때 에너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ATP에서 떨어져 나온 인산, 파스페이트를 포도당에 6번 탄소에 붙여서 포도당 6인산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써서 투자하는 거죠. 좀 더 에너지가 많은 분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포도당에 1, 2, 3, 4, 5, 6번 탄소인데 1번 탄소는 인산을 붙이기가 좀 힘들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탄소에 또 인산을 붙이기 위해서 원자를 재배치해서 포도당 6인산을 과당, 프럭토즈 6인산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과당은 1번 탄소에 인산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툰 칼리지 생화학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ATP를 또 하나 투자해서 이번에는 과당 6인산에 1번 탄소에 역시 인산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과당 1, 6, 2인산.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씩 붙어서 모두 2개의 인산이 있다. 과당 1, 6, 2인산. 영어로는 fructose 1, 6 bisphosphate.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칭적인 분자가 됐죠? 어떻게 보면은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으니까 딱 가운데를 자르고 싶어지죠? 왜? 어차피 해당 작용이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을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피루부산 2개로 자르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딱 쪼개요. 딱 쪼개지는데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겨서 똑같은 분자가 2개가 되지 않고 하나의 PGAL,
포스포글리세롤알데하이드, 인산글리세롤알데하이드. 근데 뭐 PGAL이라고 외워도 돼요. 이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 두 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두 개가 서로 컨버터블해요. 컨버터블하다는 게 뭐죠? 우리 컨버터블 카가 뭐예요? 자동차인데 뚜껑이 씌워졌다 씌워졌다가 벗겨졌다가 왔다 갔다 조절되는 거 우리가 컨버터블 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상호 컨버터블해요. 두 분자 상호 간의 변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PGAL이 DHP도 될 수도 있고 DHP가 PGAL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단계는 투자 과정이에요. ATP 두 개를 투자해서 포도당을 PGAL 그리고 DHAP 이 비슷한 분자 두 개로 쪼갰어요. 자, 투자 과정이니까 다음 단계는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확해야겠죠? 다음 단계는 에너지 수확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DHP와 PGAL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해요. 자, 말풍선 읽어볼게요. 해당 작용의 첫 번째 단계가 ATP 두 분자를 투자해서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탄소 3개짜리 DHAP와 PGAL로 쪼개는 과정이었죠? 맞죠? 두 번째 단계는 투자한 에너지를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DHAP와 PGAL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자의 PGAL이 에너지 수확 과정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의 에너지 필요 없이 DHP와 PGAL은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쓰이는 분자는 PGAL이에요. 그래서 PGAL이 다 쓰이면은 DHAP가 다시 PGAL로 전환되어서 이 반응이 계속 진행되게 돼요. 자, PGAL이 1, 3, 2인산 글리세르산인데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인산이 두 개 붙어 있어서 1, 3, 2인산 글리세르산이에요. 요 와중에 인산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PGAL에 여기에 인산이 하나 더 붙으면서 이걸로 전환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 와중에 NAD 플러스는 막 땀을 삐질삐질 흐르고 있는데 NADH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NADH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와중에 재미있게도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NADH 한 분자가 생기게 돼요. PGAL이 1, 3, 2 인산글리세롤산으로 산화되면서 얘가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니까 누군가는 환원돼야겠죠. 산화와 환원은 항상 1대1로 서로 커플되어서 일어나죠. 마치 좀 부적절한 비유지만 맛 고스톱을 치면은 제가 10,000원을 잃으면 상대방은 10,000원을 따겠죠. 누군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면은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죠. 왔다 갔다. 그래서 PGAL이 1, 3, 2 인산글리세롤산, 1, 3, 2 인산글리세롤산으로 산화되면서 이때 그 전자와 수소이온을 NAD 플러스가 받아서 NADH로 환원이 돼요. 나중에 이모저모 쓰임새가 많은 약속 어음인 NADH로 환원되었다는 거죠. NADH는 나중에 미토콘드리아로 가져가면은 ATP로 교환해주는 약속어음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32 인산글리세롤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얘가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리면서 ATP를 합성할 수 있어요.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세포 내 몇 안 되는 굉장히 파워풀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132 인산글리세롤산을 스타 분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ATP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ATP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인산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3인산글리세롤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번엔 ATP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ATP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자 구조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요. 3번 탄소에 붙은 인산을 떼어다가 2번 탄소에 붙여서 2인산글리세롤산을 만들고 여기서 물 분자를 쫙 빼내면은 포스포에놀 피루브산,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PEP라는 역시
에너지가 빠방한 스타 분자가 만들어져요. 자, 스타 분자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른 색깔로 칠해볼게요. 스타 분자니까. 자, 스타 분자. 그렇죠? 여기 색은 잘 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파란색. 그렇죠? 1, 3, 2 포스포 글리세레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132 인산 글리세르산, 그리고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PEP의 두 개들이 스타 분자라서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산기를 떼어내면서 걔를 ADP에 붙여가지고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ATP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132 인산 글리세린이 인산기 떼어서 ADP 해주면서 ATP 하나 만들어지고, PEP, 포스포 이놀 파이루베이트에서 인산기 하나 떼어서 ADP 해주면서 ATP 두 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PGAL 하나당 ATP가 하나, 두 개 만들어졌죠. 그런데 PGAL이 두 개죠. 왜? DHAP하고 PGAL은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니까. 이전에 해당 작용의 첫 단계에서 PGAL과 DHAP가 프로당 하나로부터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반응이 두 배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TP가 두 개가 아니고 네 개, NADH도 두 개 생긴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ATP를 만들고, 유명한 삼탄당인 피루부산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탄소 3개니까 탄소 3개 이렇게 그리고, 한쪽엔 메틸 그룹이 있고 케톤 그룹이 있고, 여기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있고. 나중에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실 분들은 이 피루부산의 구조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작용 두 번째 단계 끝났죠? 그러면 포도당이 피루부산 2개로 전환되면서 ATP는 2개 투자했고 4개 벌었으니까 결국 R자로는 4 빼기 2, 2개 벌었고 NADH는 2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작용이 끝나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그 운명이 정해지게 돼요. 어떻게? 산소가 있는 경우와 산소가 없는 경우. 자,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이득 중에 하나였죠. 산소를 사용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의 피루부산을 더 이상 분해하지 못하고 다른 젖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세포 내에서 다시 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노폐물로 쌓아놓거나 이렇게 되는데,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산소, 세포 호흡의 길을 가게 돼요. 세포 호흡의 길,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어서 와, 피루부산. 산소가 있으니까 너를 확실하게 산화시켜 줄게. 산소가 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세포질에 있던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유산소, 세소, 세포 호흡을 일으키게 되고,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혐기 발효의 길, unaerobic fermentation, 발효를 시작하게 돼요. 자, 피루부산이 역시 탄소 세기인 젖산으로 바뀌게 돼요. 산소가 없을 경우.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왜 하필 젖산으로 바뀌게 되냐? 그냥 피루부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젖산으로 바꿀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줘야 돼요.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루부산은 더 이상 분해되지 못하고 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어서 젖산으로 바뀐다. 왜 그럴까? 아까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두 번째 단계에서 NADH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NADH는 완전 소중한 약소고음이에요. 왜냐하면 딴 데도 쓸모가 많고, 결국 뭐 또 마이토콘드리아로 데리고 가면은 ATP 현금으로 바꿔주는 약소고음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얘를 쓸데없는 낭비해요. 혐기 발효할 때는 NADH 기껏 만들어진 NADH를
다시 산화시켜서 방전된 형태의 NAD 플러스로 만들면서 누구를 환원시키냐? 피루부산을 환원시켜서 젖산, 락테이트를 만들어내요. 락테이트 데하이드로게네이스 젖산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을 촉매해요. 이 효소는 피루부산, 젖산 왔다 갔다 전환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고 양쪽 반응, 정반응, 역반응 모두를 촉매할 수 있어요. 자, NADH 기껏 만들어낸 거 해당 작용에 아주 완전 소중한 산물인데 아깝지만 NADH를 눈물을 머금고 다시 NAD 플러스로 전환해야지만 앞페이지에 해당 작용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앞페이지 해당 작용이 계속 돌아가려면 NAD 플러스가 계속 필요하겠죠. 왜? 해당 작용이 계속 진행되면 NAD 플러스는 점점 없어지고 NADH는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해당 작용만 계속 돌려가지고 ATP 2개씩만 만들어서 근근하게 먹고 살려면은 NAD 플러스가 계속 보충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 만들어 놓은 NADH를 할 수 없이 다시 산화시켜서 NAD 플러스로 만드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그렇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깝지만 NADH가 다시 NAD 플러스로 전환되어야지만 앞페이지 해당 작용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젖산 발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말풍선 읽어볼게요. 산소가 없을 경우 anaerobic fermentation, 현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되죠. 이때 기껏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 놓은 약소고음을 아까운 NADH를 다시 산화시켜 낭비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했듯이 NAD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야 그나마 해당 작용이라도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NAD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젖산 발효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뭐 치즈나 김치의 발효가 바로 젖산 발효. 우리 김치 만들거나 치즈 만들 때 잘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막죠. 우리 김치독에 할 때 위에다 요즘 뭐 비닐랩 같은 거 씌워놓고 예전에는 뭐 김치 잎사귀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놨죠. 왜? 산소가 잘 안 들어가야지 현기 발효가 일어나니까.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다른 잡균들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김치가 상할 수 있으니까 발효가 안 일어나고, 그죠? 김치나 치즈의 발효 과정에 생기는 젖산은 바로 젖산 발효에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 유명한 발효가 있죠. 에탄올 발효. 에탄올은 C2H5OH. 탄소가 2개죠. 피루부산에 비해서 피루부산 탄소가 3개인데 탄소 하나가 날아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 날아갈까요? CO2의 형태로 날아가죠. 그래서 에탄올 퍼멘테이션, 에탄올 발효가 될 때는 CO2가 날아가면서 폴폴폴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에서 CO2가 빠지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피루부산 CH3COCOOH. 여기서 COOH가 CO2 형태로 날아가면은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숙취의 주범이죠. 얘가 다시 NADH에 의해서 환원이 되면은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여기가 단일 결합이 되고 OH가 되고 여기 H가 하나 더 붙고 그래서 C2H5OH 에탄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탄올도 에탄올 발효의 산물이죠. 그때도 역시 눈물을 머금고 기껏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 놓은 NADH를 산화시켜서 이 반응을 일어나도록 한다. 왜 그렇죠? 똑같죠? 이유는 NAD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내야지만 해당 작용이나마 근근히 돌릴 수 있으니까. 자, 근육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이 심혈관계가 발달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되면은 심장과 이 혈관 시스템이 충분한 산소를 근육에 공급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근육에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니까 현기 발효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에서 젖산이 생겨가지고 근육에 젖산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알배기고 아픈 이유가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아픈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TCA 회로 볼게요. TCA 회로. 아까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이었던 피루부산이 TCA 회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회로에 들어가게 돼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나는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 포도당 한 분자가 완벽히 산화되어 6개의 CO2, 포도당은 탄소가 6개니까 CO2로 날아가 버리면 이론적으로 36개 혹은 38개의 ATP가 생긴다는데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작용에서는 2개의 ATP밖에 생기지 않았죠. 나머지는 모두 다 피루부산에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쪽쪽 빨려서 장렬하게 이 피루부산이 CO2로 산화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사하는 거죠. 산화되는 거죠. 그죠? 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온 것을 활용해 피루부산 에너지 쪽쪽 빨릴 준비됐지? 자, 이 사이클 외워야 되냐고 묻는 학생들이 항상 있는데 시험 전날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양으로 인터넷 강의를 배우는 거니까 대충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피루부산 탄소가 3개죠.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어떤 형태로? CO2. 자세히 보시면 탄소 하나 또 떨어져 나가요. 사이클 안에서, TCA 회로 안에서, CO2. 탄소 또 하나 떨어져 나가요. CO2. 결국은 이 사이클에서 뱅뱅 돌면서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던 탄소 3개가 결국은 알자로 CO2의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다 밖으로 기체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던 3개가 단계별로 여기선 요 하나가 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얘가 가지고 있던 게 직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화합물과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던 탄소가 직접 CO2 형태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나간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이클을 잘 따라가 보시면 이것들이 언젠가 이 사이클 몇 바퀴 돌면 언젠가 다시 나가게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쫀쫀한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몇 번 그런 시험 문제 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험 문제 안 내려고 해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제가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피루부산 탄소 3개짜리가 CO2 하나가 떨어지면서 코엔자임 A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A로 함유한 비타민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A와 결합해서 아세틸-코에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생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아세틸-코에이가 형성되게 돼요. 이때 재미있게도 또 역시 약소고음인 NADH가 하나 생기죠. NADH, 약소고음이에요.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NADH가 나오는 반응은 꼭 열심히 봐주세요. 자, 아세틸-코에이, 코엔자임 A, 코엔자임 A 부분에는 물론 탄소가 많지만 아세틸 그룹이라는 건 탄소 2개짜리예요. 피루부산에서 탄소 제거해서 탄소 하나 CO2로 날아가고 탄소 2개 아세틸-코에이에 아세틸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걔가 가장 유명한 탄소 4개짜리 유기산인 옥살아세트산,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데 옥살아세트산 탄소 4개짜리 가장 유명한 유기산이에요. 얘랑 결합하면서 가장 유명한 탄소 6개짜리 유기산인 시트르산, 구연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트르산으로 전환되게 돼요. 자, 시트르산의 구조 아주 외우기 쉬워요. 탄소 일단 3개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이쪽에 COOH, 카르복실산 그룹 하나 있고 여기도 역시 COOH. 죄송해요. 이거 옆으로 라인이 생기는데 이거 무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탄소에도 역시 COOH가 있고. 자, 여기는 탄소가 3군데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소가 하나밖에 못 붙겠죠. 여기는 탄소가 2군데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소가 2개 붙겠죠. 이게 바로 시트릭 애시드, 시트르산, 구연산의 구조예요. 자, 보시면 카르복실산 그룹이 하나, 둘, 3개 있죠. 그래서 시트르산은 카르복실 그룹이 3개 있다고 그래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이 시트르산의 이름을 따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TCA,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선 TCA 회로라고 썼어요. 시트르산, 얘가 이 회로의 이름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산이죠. 왜냐하면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니까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 코에이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지니까. 자, 시트르산은 다시
아이소시트레이트, 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고 여기서 CO2가 하나 빠지면서 탄소가 6개에서 5개로 줄어요. 알파 케토글루타로산, 탄소 5개짜리예요. 이 과정에서 CO2가 빠지면서 역시 또 약소고음인 NADH가 하나 생겨요. 자,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가 이번엔 또 코엔자임에 굉장히 복잡하죠. A가 붙으면서 CO2가 하나 빠지고 CO2가 빠지는 와중에는 대부분 NADH가 같이 생성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면 약간 그런데 CO2가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시키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CO2가 뽀글뽀글 빠져나가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약소고음인 NADH를 만들 수 있다. 약소고음인 NADH를, NAD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CO2가 빠져나가면서 탄소 5개짜리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탄소 4개짜리 숙신산이 붙어있는 숙신일 코에이로 바뀌게 됐어요. 숙신일 코에이. 코에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가면서 코엔자임 A도 굉장히 강력한 결합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ATP를 합성할 수 있어요. 자, TCA 회로 안에서도 ATP가 한 바퀴에 한 개 합성돼요. 그러면서 쑥신산으로 전환돼요. 쑥신산은 다시 푸마르산으로 환원되면서 이때는 역시 약소고음인 FADH2가 생기는데 NADH와는 달리 FADH2는 약간 액면가가 낮아요. NADH가 만원짜리라면은 FADH2는 약 6,600원, 6,700원짜리 정도 약간 액면가가 낮은 그러한 조효소, 그러한 환원된 조효소, 그러한 약소어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뀌게 되고 푸마르산은 다시 여기 물이 끼어 들어가면서 말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말산은 다시 옥살아스트산으로 맨 처음 물질로 산화하면서 이 사이클을 다 마치게 되는데 말산이 옥살아스트산으로 산화될 때 역시 또 NADH가 하나 생긴다. 자, 이제 다른 색깔로 여기서 생기는 NADH와 FADH2를 그리고 ATP를 모두 찾아볼게요. TCA 회로 들어가기 전에 NADH 하나, TCA 회로 안에서 NADH 하나, 둘, 셋, 그리고 TCA 회로 안에서 FADH2는 약간 다른 색깔로 FADH2 하나, 그리고 TCA 회로 안에서 색깔을 바꾸려 해서 안 바뀌는 ATP 하나, 그쵸? 하나. 이렇게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피루부산이 아스틸 코A로 바뀌는 와중에 NADH가 하나가 생겼고, 그죠? 하나가 생겼고, 아스틸 코A가 이 회로 안에서 뱅뱅 돌면서 CO2가 2개 발생하고, NADH가 하나, 둘, 셋, 3개 만들어지고, FADH2, 약소고음이 NADH 3개, FADH2 하나 생기고, 현금인 ATP가 하나 생긴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TCA 사이클 한 번 돌 때, 회로 한 번 돌 때, CO2, 이산화탄소 2개 나가고, NADH 3개 생기고, FADH2 하나 생기고, ATP 하나 생긴다. 그리고 TCA 회로 들어가기 전에 피루부산이 아스틸 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에 NADH 하나 생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게 포도당 한 분자가 완벽하게 산화되면은 이론적으로 36개 혹은 38개 세포에 따라 달라요. ATP가 생성되는데 그 나머지 ATP는 어디 있느냐? 피루부산에 숨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약속 어음인 NADH와 FADH2로 전환이 된 거죠. 자, 교수님,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당 해당 작용에서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가 나왔고 피루부산이 아스틸 코에이로 될 때 피루부산 하나당 NADH 하나, TCA 회로가 한 바퀴 돌 때 NADH 3개, FADH2 1개, ATP 1개가 나오니까 TCA 회로까지 끝나면은 4개의 ATP, 왜 4개의 ATP가? 해당 작용에서 2개, 해당 작용 생기면 파이루베이트가 2개 생기니까, 그쵸? 파이루베이트.
파이루베이트 하나당 TCA 사이클 한 번 도니까 TCA 사이클 한 번 돌 때 ATP가 한 개 생기니까 TCA 사이클 두 번 도니까 파이루베이트가 두 개니까 ATP가 두 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해서 ATP는 네 개. 그리고 NADH는 왜 10개냐? 아까 해당 작용에서 NADH 두 개 나왔었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이로 들어갈 때 파이루베이트 두 개니까 NADH 두 개. 그리고 요 TCA 사이클 한 바퀴 돌 때 NADH 세 개 생기니까 두 바퀴 도니까 NADH 6개. 둘, 10개 NADH. 그리고 FADH2는 TCA 사이클 한 번 돌 때 하나 생기니까 FADH 두 바퀴 돌면 두 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R자식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글루코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단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 6개의 CO2로 분해되면서 NADH 10개, FADH2는 2개, ATP는 4개 생긴다. 이건 물 밸런스 같은 거, 수소이온 밸런스 같은 거 굳이 맞추는 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포도당 한 분자가 TCA 회로까지 맞추면 CO2 6개로 분해되고 ATP 4개, 그리고 12개의 환원된 주요소, NADH 10개, FADH2 2개 생긴다. 자, 포도당 한 개당 36개 이상의 ATP가 만들어진다더니 왜 달랑 ATP 4개?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머지 2개는 어디 있느냐? 가만히 있으려니까 안 되겠다. 저 NADH와 FADH2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나머지 에너지는 바로 우리 환원된 조효소 NADH와 FADH2를 환원된 조효소라고 하죠. 산화된 형태는 각각 NAD 플러스와 FAD, NAD 플러스가 환원되면 NADH가 돼서 에너지가 빵빵해지는 것이고 FAD가 환원되면 FADH2가 되면서 에너지가 빵빵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환원, 즉 전자를 얻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고에너지 전자를 다른 분자에게 넘겨주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충만한 전자를 나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전자 전달계가 전달해 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NADH 하나당 ATP 3개, FADH2 하나당 ATP 2개 정도가 생성되고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는 친구는 누구다? 산소예요.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에 산소가 존재해야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전자 전달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전자를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전달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진 전자는 누가 받게 돼요? 산소가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자 전달계의 기본 원리예요. 전자 전달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